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카이는 미국의 벨텍스트론사와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수리온 헬기와 LAH 헬기를 개발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헬기는 우리나라의 독자 개발 모델이 아닌 외국 회사의 구형 헬기 설계를 사와서 한국화한 모델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리온과 함께 우리 군의 주력 헬기로 사용되는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이 헬기는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개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헬기 모델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카이는 미국의 벨사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왜 우리 카이가 벨사와 협력하기로 한 것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근에 우리는 국산 대잠 초계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국산 대잠 초계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1차로 6대를 도입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단종이 되어서 2차 도입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미 해군에서 2027 회계년도 예산에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추가 도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보잉의 737-800여 객기의 동체의 737-900 맥스의 날개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기체인데요. 그런데 737-800여 객기가 단종되면서 737-800의 동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포세이돈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어서 미국 보잉에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의 생산을 단종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여객기가 단종되었다고 해도 포세이돈의 수요가 충분했다면 미국 보잉이 포세이돈을 단종할 리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해군에 대한 포세이돈 납품도 전부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해외 수요만으로 포세이돈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했었는데 결국은 충분한 수량의 해외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서 단종하는 면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027 회계연도에 미 해군이 새로운 포세이돈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시킴으로써 포세이돈은 단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 금액은 3억 8,100만 달러이고요. 미 해군은 총 42억 달러를 가지고 12대의 포세이돈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고요. 이 비용에는 포세이돈 블록2의 개발비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미 해군의 추가 구매 요구로 인해서 단종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납품은 2032년 1분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는 2032년까지는 단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앞으로 수행하는 대잠 초계기 2차 사업에 포세이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리 되면 우리의 대잠 초계기 사업은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건데요. 과연 포세이돈이 단종이 되지 않게 되었는데도 해군에서 포세이돈을 구매하지 않고 카이에게 국산 대잠 초계기를 개발하라고 할지도 의문이고요. 결론은 앞으로 더 개량된 블록2 버전이 나온다는 건데, 요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무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의 가격도 급격하게 올랐을 텐데 보잉이 앞으로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한 대의 가격을 얼마에 요구할지도 미지수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해군은 포세이돈을 구매할 수는 있게 된 건데 우리가 포세이돈을 얼마에 구매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어쩌면 보잉이 포세이돈의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우리 해군도 포세이돈을 도입하는 걸 포기하고 대잠 초계기를 국산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요즘 해군과 공군은 지금 너무 많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인해서 전력 증강비가 부족해서 난리이고, 특히 해군은 내년부터 20조 원 예상이라는 핵잠수함 사업도 본격 시작을 해야 하는데 비싼 가격에 포세이돈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제 포세이돈은 다시 미 해군이 주문을 해서 단종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해군이 국산 대잠 초계기를 개발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의 대진표가 나왔네요. 우선 알려진 것처럼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한화와 현대가 전부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 그리고 터키의 ASFAT와 TAIS, 그리고 스페인 나반티아 등 총 4개 국가 6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처럼 터키도 2개 회사가 참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건 바로 우리 현대와 터키의 ASFAT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현대와 터키 회사의 양강구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업에는 태국에서 아주 높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업의 성패는 바로 태국에게 얼마나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터키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태국에게 한때 FA50 판매를 금지했던 문제도 있고, 솔직히 지금 HD 현대는 수주 물량이 많아서 굳이 태국 사업을 따내지 않아도 되지만, 터키 회사는 요즘 국제시장에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터키 회사가 더 많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 회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HD 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은 결코 우리나라에 두 회사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카이는 미국의 벨텍스트론과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로써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차세대 기동헬기는 틸트로터 헬기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차세대 기동헬기로 동축반전 헬기와 그리고 틸트로터 헬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었고, 원래는 카이는 동축반전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틸트로터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이가 미국의 벨사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우리의 차기 기동헬기는 틸트로터기로 확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의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의 시작은 2020년인데요. 2020년 12월 15일에 방사청과 육군항공대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금 우리의 차세대 기동헬기 확보 방안은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고속 장거리 기동헬기 개발 기술 사업, 그리고 차세대 기동헬기 저중량 설계 기술 사업 등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방사청으로부터 492억 원의 수주를 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 사업은 결론은 동축 반전 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항공은 우리의 차세대 기동헬기는 틸트로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기본 기술 예산을 카이가 전부 가지고 갔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예산으로만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상 우리의 차세대 기동헬기는 동축반전 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문제는 미국에서 미국의 차세대 기동헬기로 틸트로터 방식인 벨사의 V280벨러를 선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헬기에 대한 대혼란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틸트로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틸트로터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에서는 육군항공대와 방사청에 우리의 차세대 헬기는 무엇이 될 것인지 문의를 하기도 했지만, 방사청과 육군항공대는 카이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카이는 모든 방식의 차세대 헬기를 전부 개발하게 되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세대 헬기를 모든 방식을 전부 개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지도 않은 개발 비용이 집중되지 못해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개발이지. 이때부터는 우리의 차세대 헬기 개발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카이에서는 V280벨러, 지금은 작년에 정식 재식명을 받아서 MV75 샤이엔2가 된 틸트로터기를 개발한 미국의 벨사와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차세대 기동헬기는 정식으로 틸트로터기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카이가 벨사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사실상 독자적인 모델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과연 미국의 벨사가 우리에게 미국의 최신 헬기의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대한항공에서는 우리의 차세대 기동헬기로 틸트로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는 완전히 독자적인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해외 기술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에서는 미국의 벨사가 V280벨러의 기술을 이전해 줄 리도 없고, 미국 정부에서 기술 이전을 허락할 리도 없다고 판단을 해서 벨사와 협력하지 않고 또 다른 틸트로터기 개발 회사인 유럽의 레오나르도 헬리콥터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유럽의 레오나르도는 AW609라고 해서 틸트로터기를 미국의 벨사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벨사가 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AW609의 모든 판권을 레오나르도사에게 넘기고 벨사는 기술 개발에만 협력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W609는 원래 상업용으로 개발되던 틸트로터기이고, 그래서 UAE에서 60대의 사전 발주를 받기도 했지만 개발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런 레오나르도와 협력을 하게 되면 틸트로터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벨사가 아닌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선정된 MV-75 샤이엔투의 기술을 미국에서 우리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카이는 이번에 벨사와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미국의 벨사가 그리 손쉽게 우리에게 기술을 이전해 줄 리도 없고 미국 정부에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걸 허락할 리도 없는 상태에서 벨사와 협력하려고 했다는 건 결론은 카이가 개발하는 우리의 차세대 기동 헬기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독자 모델일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요 핵심 구성품은 미국의 벨사가 공급을 하고 여기에 카이가 우리나라 사양에 적합한 부품을 추가하는 그런 MV-75 샤이엔투의 한국형 모델이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 카이와 벨의 협력이 현실화되면 이번에도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헬기 모델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사실상 독자적인 헬기 개발을 포기한 카이가 아닌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해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대한항공이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리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가 사실상 틸트로터기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면 항상 틸트로터기보다는 동축반전 헬기가 우리나라 환경에는 더 적합하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고 그래서 측풍이 많기 때문에 측풍에 강한 동축반전 헬기가 우리 환경에 적합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카이도 처음에 우리의 차기 헬기로 동축반전 헬기를 개발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축반전 헬기로는 우리가 이 헬기를 도입해서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틸트로터 헬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기존에도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는 동축반전이 아니라 틸트로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헬기는 항속거리가 길고 그리고 속도가 빠른 헬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우리가 이 헬기를 도입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헬기를 도입해서 북한 김정은을 죽이러 가는 참수부대의 침투형 헬기와 그리고 평양을 포위하는 제2신속 대응사단의 대규모 기동작전에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선 평양 포위 작전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제7기동군단이 기동작전을 수행해서 평양까지 북진해서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되면 우리 7군단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의 평양방어사령부 산하의 기갑부대와 전투를 해야 하고 그래서 북한의 기갑부대와 전투를 하다 보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생각하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양 이북의 제2신속 대응사단을 강습시켜서 평양을 북쪽에서 포위해버리는 작전입니다. 이리 되면 북한의 증원군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평양방어사령부가 우리 7군단을 막는 데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병력을 분산해야 하고 그럼 당연히 우리 7군단의 전진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의 주력 헬기들은 평양 이북까지 갔다가 돌아올 정도의 항속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헬기들에 다시 연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전방작전기지 그러니까 FOB를 적지 한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적지 한가운데 FOB를 세운다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과거 미국은 실제로 이라크 전쟁 등에서 적지 한가운데 FOB를 만든 적이 있었고 우리도 평양 이남 지역에 FOB를 마련을 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적지 한가운데 FOB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나마 미국이 적지 한가운데 FOB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크는 사막지역이었고 그래서 무인지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무인지대가 없기 때문에 적지 한가운데 FOB를 만들게 되면 적의 맹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점 때문에 과거 독일의 비젤 장갑차 같은 걸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비젤 같은 경장갑차로는 FOB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의 작전 계획에는 분명 FOB를 세운다는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FOB를 세우고 방어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헬기는 항속거리가 충분해서 평양 이남 지역에 FOB를 세울 필요가 없이 평양 이북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참수부대의 작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참수부대는 북한에 침투를 해서 말 그대로 김정은을 참수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문제는 김정은의 지하벙커도 평양 이북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헬기로는 도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한때 우리는 미국의 오스프리 틸트로터기를 도입하려고도 했지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오스프리의 수량은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충분한 병력을 침투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전 개념을 바꾸어서
헬기가 아닌 특수전 수송기로 김정은의 벙커까지 침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침투는 특수전 수송기로 한다고 해도 작전을 끝내고 퇴출하는 건 헬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 도달했다가 복귀할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기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전, 그러니까 평양 포위 작전과 그리고 참수 작전을 위해서 우리는 항속거리가 긴 헬기가 필요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콜스키의 디펜던트 X가 아닌 벨사의 V280 벨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뿐만 아니라 속도면에서도 벨사의 V280이 더 우수했으며, 이 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야전방 공망이 가장 촘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북한의 위협적인 야전방 공망에 헬기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 생각하는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헬기는 틸트로터기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동축반전 헬기가 아닌 틸트로터 헬기가 우리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차세대 헬기로 틸트로터기를 선택한 이상 앞으로 우리가 차기 헬기를 개발해서 타국에 수출하려면 어차피 우리도 틸트로터기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기 기동 헬기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냐가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한다는 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과연 이번에 우리 카이와 MOU를 체결한 미국의 벨사가 우리에게 순순히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이냐는 점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부터도 대한항공의 주장처럼 틸트로터기를 개발은 하고 있지만 충분한 개발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틸트로터기를 개발하고 기술도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만일 정말 카이가 미국의 벨과 협력해서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면 그 모델은 절대로 우리 독자 모델이 아닐 것이며, 사실상 미국 벨사의 M75 샤이엔투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나 같은 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독자 헬기 모델이 탄생하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차기 기동 헬기를 카이가 개발하는 걸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독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미국 벨사의 M75 샤이엔투를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